그래서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본 결과 제가 썼던 금액은 얼추 한 안녕하세요, 영한 셰플입니다. 여기는 제가 다음에 올릴 영상에 있는 그 도시를 지금 왔다가 간단하게 좀 촬영을 하려고 이제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다름이 아니라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제 히말라야 갔던 그 안나푸르나 올라갔던 그 영상을 보시고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냐, 그리고 그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꿀팁이라든지 그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셨나봐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셨고, 지인들 분들 중에서 요즘에 꽤 많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 최근에 뭐 노홍철, 뭐 이시영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히말라야를 올라가서 그런 게 조금 바이럴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이번 영상은 한국에서 이제 네팔까지 넘어가서 그 네팔 그 포카라라는 도시에서부터 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그 준비 과정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우선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ABC가 뭐냐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ABC는 말 그대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래서 ABC를 갔다 왔다가 안나푸르나를 갔다 왔다는 건 아닙니다. 안나푸르나를 오르기 위해서 그 밑에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놨고, 저희는 그까지 가는 그 트레킹 코스를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트레킹 코스라고 해서 이제 그걸 줄여가지고 ABC 코스라고 하는 거고, 흔히 ABC 코스를 갔다 왔다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5박 6일 코스를 많이 가시게 되고요. 안나푸르나 봉이 8,000m가 넘지만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안나푸르나를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ABC 베이스 캠프까지만 가는 거기 때문에, 베이스 캠프는 4,000m 조금 넘는 곳에 있습니다. 사실 4,000m라고 하면 8,000m 대비해서 뭐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흔히 가장 높은 산이 2,000m가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좀 감안을 하신다면 생각보다 힘든 코스이긴 합니다. 4,000m를 넘게 올라가는 그 코스에서 그거를 0m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네팔 자체가 해발 고도가 꽤 높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포카라에서 지프를 타고 어느 정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트레킹이 시작이 되는데, 그쪽이 이제 거의 한 1,5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500m에서 한 4,200m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약간 높이로만 따지면 한 3,000m 조금 안 되는 한 2,700m 정도를 한 5박 6일 동안 걸어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 과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간 나는 체력이 좀 안 되는데 나는 그까지 갈 수 있냐, 사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평소에 등산을 많이 했냐, 그것도 아니고 저는 등산을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안 했던 사람이고, 그렇다고 운동을 뭐 평소에 많이 할 수도 없었고, 사실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그 운동 자체를 생각보다 못하게 돼서 체력이 굉장히 약한 편에 축합니다. 근데 그 히말라야를 가기로 한 기점부터 한 달 전까지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비가 오나 무슨 날씨가 안 좋아도 무조건 3km에서 5km는 집 앞에서 뛰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저도 가기 전에 약간 그 두려움 같은 게 있었고, 그 폐활량을 좀 늘리고자, 좀 체력을 어떻게든 좀 키워보자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매일같이 좀 러닝을 했던 그 기억은 있습니다. 나는 장비가 없다, 네팔까지 가는데 내 등산 장비 같은 걸 또 가져가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도 그냥 진짜 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진짜 옷 하나 입고 배낭 하나 메고 그냥 출발한 게 끝이고, 그 가게 되면 포카라 시내에 굉장히 그 렌탈샵이 되게 많습니다. 렌탈샵들을 다니면서 렌탈을 할 수 있는데, 그 렌탈이 박당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때 그 영수증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제 뭐 렌탈샵에 가면 이제 뭐 침낭, 뭐 등산화, 그다음에 바지, 심지어 이 자켓까지 빌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텐트, 스틱 이런 것까지 다 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름 히말라야를 갔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뭐 슬리핑 배그라든지 뭐 트레킹 배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 없었고, 저는 그 등산화와 그 스틱 2개만 빌렸는데, 이게 매일매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5박 6일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6일간 빌려서 등산화는 200루피, 스틱은 100루피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총 300 곱하기 6일 해가지고 1,800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환전하실 때 0 하나만 더 붙이면 우리나라 원으로 얼추 맞거든요. 그럼 1,800이면 사실 1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아무것도 안 들고 가셔도 가서 사실 18,000원만 내면 여름 히말라야를 올라갔다 오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었다. 굉장히 그런 렌탈샵들은 거기 현지에 되게 잘 돼 있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체력만 조금 늘리시고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옷 같은 경우는 사실 당연히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옷이라든지 뭐 바지, 그 등산에 맞춤 그런 기능성 옷들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챙겨서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패딩 같은 경우도 당연히 챙겨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히말라야 여행만 하고 내가 돌아오겠다 이러면 사실 등산화를 들고 가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히말라야를 갔다 오더라도 다시 카트만두로 넘어가서 거기에 여행 일정이 또 있었고, 포카라도 사실 조금 쉬면서 거기 좀 둘러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등산화를 가져감으로써 굉장히 좀 이동간에 좀 불편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등산화를 가서 렌탈을 했었습니다. 만약 저 같은 분이 계시면 사실 그런 기능성 옷들만 조금 챙겨가지, 등산화 같은 경우는 가서 그냥 렌탈하는 게 좀 무방하다. 근데 이제 뭐 등산이 진짜 목적이신 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등산화를 가져가시는 게 맞긴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내가 인생에 한번 안나푸르나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라고 해서 한국에서 네팔 출발하실 때 뭘 챙겨야 되냐 라고 했었을 때는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고산병에 대해서 조금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이제 고산병 어떻냐, 이게 어떤 증상이 나냐. 근데 제가 직접 겪어본 결과 생각보다 좀 많이 무섭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쟤 진짜 등산 못하네, 약간 왜 이렇게 늦게 가냐 이럴 수 있는데, 저는 3000m 넘어가니까 이게 숨 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저기 보이는 저쪽까지 가는데 내가 평소 같으면 10초면 가는데, 끝까지 갔는데 한 1분이 걸리고 숨이 엄청 차고, 그러니까 산소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제 영상 보시면 저지대에서 그 헐떡거리는 거랑 그 위에 올라갔었을 때 숨 쉬는 그 소리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저도 편집하면서 알았는데, It's hard to breathe. 생각보다 위에가 진짜 많이 힘듭니다. 그냥 평지를 걷더라도 저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MBC 가기 직전에 데오랄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고산병이 하면 1차적으로 좀 세게 왔었고, 고산병이 되게 왔었을 때 이제 따뜻한 차나 이런 거를 먹으면서 조금 완화시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았었고, 가이드가 고산병 약이 사실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 그래서 되도록 안 먹으면서 좀 참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왔던 증상들은 첫 번째가 두통이었고, 두 번째가 굉장히 가슴이, 숨을 억지로 참고 30초 정도 지나면 약간 가슴 답답해지잖아요. 그런 증상이 숨을 쉬고 있는데 계속 옵니다. 이렇게 툭툭 이게 와요. 이게 언제가 제일 괴로웠냐면, 저는 데오랄리에서 잘 때가 제일 괴로웠습니다. 저희가 잘 때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잖아요.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데 의식적으로 숨을 쉬게끔 만드는 그런 통증이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저한테는 힘들었고, 그리고 계속 깨질 듯한 그 두통, 그게 아침까지 계속 됐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올라가서 이제 ABC를 가게 되고, ABC에서 이제 또 2차적인 고산병이 오게 되죠. 제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그 고산병 약은 먹진 않았고 타이레놀을 제가 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레놀 하나를 먹었는데 생각보다 좀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한번 좀 챙겨가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고산병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아예 애초에 고산병 약을 챙겨가셔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가이드 말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참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비용적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딱 표로 정리를 해서 띄워드릴 테니까 그걸 아마 스크린 캡처를 하시던지 그것만 보시면 사실 딱 이제 어느 정도라고 나오겠지만, ABC 코스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얼마 정도 드냐 라고 했었을 때는 정말 천차만별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품목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먼저 대부분의 한국인 분들은 포카라로 넘어가신 이후에 그 윈드폴이라는 게스트하우스에 묵게 됩니다. 거기는 약간 포카라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잔뼈가 굵은 유일무이한 한국인 분이 하시고 계시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건데, 굉장히 잘해주시고, 사실 뭐 밥도 엄청 맛있고, 그러니까 한식이 사실 뭐 한국에서 먹는 거랑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나옵니다. 되게 잘 나오고, 뭐 갈비탕에 제육볶음에 뭐 사실 뭐 삼계탕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마음껏 한식을 즐기시면 되고, 이렇게 가이드가 정해지면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사실 아마 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예전 영상들을 보시게 되는 거랑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랑 조금 바뀐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ABC 코스를 가고 내려올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부상을 당하고
이제 뭐 좀 안 좋은 일도 당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네팔 정부에서 그 무조건 가이드를, 로컬 가이드를 무조건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라라는 법이 세워졌습니다. 예전 영상들 보시면 혼자 가서 혼자 배낭을 메고 내가 퍼밋을 혼자 받아가지고 그게 입산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이미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난 갈 거다고 하면 이미 그 윈드폴 게스트하우스에서 다 그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바로 출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끝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넘어만 가시면 바로 산에 올라가시면 되는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 사실 약간 포카라에 넘어가가지고 한 며칠 정도 좀 쉬다가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라갈까 생각을 했는데, 가자마자 자고 일어났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아침날에 바로 올라갔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각자의 가이드랑 배정받은 그분이랑 이제 인사를 나누시고, 예전 같으면 그 입산 퍼밋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그거를 등록하러 가야 되지만 그거 이미 전날에 윈드폴 그 사장님이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마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고 가이드랑 같이 지프를 타고 안나푸르나를 올라가기 그 입구까지 이제 타고 가게 되는데, 이제 입산하기 전에 그 전날에 렌탈을 다 하시고 그 출발하는 시점부터 갔다 오기까지의 모든 경비들은 좀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약간 정리를 해놓은 게, 일단 1번이 퍼밋, 2번이 지프, 3번이 가이드, 4번이 본인 예상 경비,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서 퍼밋 비용이 3,500 정도 발생합니다. 35,000원이죠. 그리고 그 지프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게 지프가 생각보다 옛날 영상들에서 말하는 그 금액이랑 지금의 금액이 조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갔다 온 기준으로는 8,000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복불복인데, 이게 겨울에 가시는 분들은 아마 그때가 뭐 눈 덮인 그런 안나푸르나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쉐어를 할 수 있거든요. 지프가 8,000이라서 가는데 8,000, 오는데 8,000입니다. 이게 진짜 좀 비싸죠. 이게 그냥 그 네팔이란 도시에서 지프를 타고 8만원을 내고 편도를 내고 가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좀 많이 비싸서 이거를 쉐어를 하면 엠빵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타고 가나 같이 타고 가서 엠빵을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간다, 뭐 가족끼리 간다 이러면 사실 엠빵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저같이 혼자 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이 8,000을 만약에 운이 없으면 그 다음날 제가 출발할 때 같이 탈 사람이 없으면 진짜 다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갈 때는 8,000을 냈지만 올 때는 로컬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여름 히말라야가 사실은 비수기기도 하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로컬 분들이 또 이제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같이 타고 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총 경비가 조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아마 이 지프가 굉장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그 같이 가는 가이드가 있잖아요. 이게 또 예전 영상에 보면 뭐 하루당 2,200, 뭐 하루당 2,400 뭐 이렇게 준 영상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하루당 2,800을 줘야 됩니다. 지금 네팔은 이 히말라야 때문에 거의 먹고 사는 동네라서 이런 돈들이 인플레이션처럼 진짜 달달이 좀 불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매일 2,800을 줘야 되니까 곱하기 6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저는 16,800을 지불을 했고요. 여기다가 보통 팁을 또 줘야 되는데, 보통 예의상 팁은 하루 정도치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팁은 2,800을 더해가지고 저 19,600을 준 거죠. 그러니까 거의 2만이니까 이게 한국 돈으로 하면 사실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가이드를 안 붙이고 갔었을 때는 사실 이 비용을 세이브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페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스트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본인 예상 경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세밀하게 나눠질 수 있는데, 올라가면서 이제 먹는 롯지들, 이제 그 롯지에 들어서서 이제 먹는 음식이 있을 거고, 한 3,000m 이상부터는 고산병이 오기 때문에 그 뜨거운 물로 샤워를 못 합니다. 밑에 저지대에 있었을 때 좀 핫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 샤워 비용에 대한 그 가스, 그것도 내셔야 되고요. 충전하는 거, 와이파이 비용, 이런 것도 다 각각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비용이 비싸집니다. 이게 사실 촌롱 지방만 해도 이게 밑에서부터 전기선들이 지금 오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 위쪽에 이제 MBC부터 지나가서 이제 ABC까지를 가게 되시면
그때는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고 걔네들이 그 태양열 패널을 깔아가지고 그 태양열을 받아서 그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는 충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는데 그 충전 비용을 준다고 해도 못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것도 사실 운입니다. 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날씨가 별로 안 좋거나 거기가 기상이 굉장히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거나 하게 되면 그 태양열 충전을 못해서 충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잤던 롯지에서는 충전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 충전, 뭐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이제 뭐 고프로 충전 이런 걸 하는데 모두 각각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 고프로 하나, 제가 노트북도 한다면 노트북까지도 사실 이게 각각 받기 때문에 비싼 금액에 곱하기로 계속 이게 올라가게 되는 엄청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음식조차도 사람들이 다 이제 지게에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도가 높을수록 사람이 힘들게 올라갔으니까 그런 음식이 점점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먹었던 그 음식과 그 완전 꼭대기에서 먹는 음식의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는 많이 날 거고, 그게 이제 또 음식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또 한국인인지라 또 가게 되면 또 신라면 이런 게 또 땡기거든요. 이게 약간 한식 위주로 먹겠다 이러면 생각보다 조금 돈이 많이 나가고, 나는 네팔 음식을 먹겠다 이러면 조금 아낄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사람 차이, 개별 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조금 날 것 같고, 숙박시설도 나는 그러니까 롯지들이 그 마을마다 롯지들이 몇 개가 있는데, 물론 겨울 롯지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예약이 빡세다고 들었습니다. 예약을 미리 해놓고 올라가셔야 되는 거고, 이제 여름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방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숙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처음에 잤던 이런 롯지들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쉐어를 할 수 있게 침대가 한 2개, 3개 정도가 있는 방들이 있고, 그 화장실이 바깥에 있습니다. 이런 방들은 보통 300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롯지에서 숙박 비용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이용을 못하겠다, 나는 화장실 내 것만 쓰고 싶고 내 방에서 샤워하고 내 방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을 쓰겠다. 제가 마지막 날 갔던 방이었거든요. 그 방은 차지가 1000 정도입니다. 3배 이상이죠 사실. 그러니까 10,000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긴 하지만, 이 여자분들 중에서 조금 위생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1000 정도가 좀 나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보다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네팔은 술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뭐 맥주를 한 캔 이렇게 먹는 게, 제가 알기로는 맥주 한 캔에 거의 6,000원, 7,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같이 가신 분들이랑 뭐 2캔씩만 먹어도 사실 뭐 24,000원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국 물가로 생각하면 뭐 그 정도 쓸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네팔입니다. 여기는 네팔이고 히말라야고, 사실 인프라가 굉장히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의 그 정도의 물가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금액이라는 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ABC를 다녀오면서 5박 6일간 총 썼던 그 경비는 바로 여기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제가 갔다 와서 좀 느꼈던 좀 꿀팁 같은 거를 좀 전수를 해드리면, 여름 히말라야라고 해서 생각보다 올라가게 되잖아요. 엄청 춥습니다. 밤에 굉장히 춥기 때문에 핫팩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름에도. 와, 춥습니다. 와, 8월 중순이거든요. 그럼 여름인데 완전 겨울 날씨야.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무거운 배낭을 메고 하루 종일 올라가서 사실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냥 배낭 던져버리고 싶다. 약간 남자분들 공감하실 수 있는데, 약간 군대 가서 했을 때 행군할 때 막 총 던져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거 거의 비슷하게 들거든요, 생각이. 핫팩을 저는 한 3개, 4개 정도 들고 갔는데 조금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기할 수 있는 그런 과자나 초콜릿 같은 거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밤에 올라가셔서 생각보다 해가 빨리 지고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뭐 과자 먹을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올라가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서 그 뭐 초콜릿 바라든지 이런 거 좀 미리 몇 개 좀 챙겨 가시면 좀 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슬리퍼 무조건 들고 가셔야 돼요. 슬리퍼는 진짜 이게 막상 올라가시면 와, 생각보다 그
하루 종일 걷고 여름 히말라야 생각보다 물이 엄청 많아요. 그 제 영상에도 나오지만 그 길바닥 자체에 물이 엄청 많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는데 등산화를 잘 골라야 되는데 저는 일단 방수가 안 되는 등산화였고 좀 피한다고 걸었는데 이미 막 양말은 다 젖은 상태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걷고 롯지에 가서 발을 딱 풀렀는데 그거를 다시 신기가 쉽지 않습니다.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그때 조금 발이 좀 쉬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슬리퍼 안 가져가시면 그거 다시 신고 또 돌아다니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슬리퍼는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루가 굉장히 상쾌했다. 그래서 슬리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뭐 좀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물통 같은 거, 그 워터버틀 조금 큰 거 좀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물을 채워줄 때도 돈을 받는데 뭐 1리터 단위로 우리는 얼마 받겠다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트를 채워줄 때 얼마 받는다 이 정도라. 그러니까 500ml짜리 들고 가서 그거 다 채우고 뭐 그 금액을 받는 거나 1리터짜리 채워주는 금액이랑 똑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크면 또 무거우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용량이 있는 좀 그런 워터보트를 좀 들고 가는 게 위에 올라가면 춥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온수를 좀 돈을 내고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불 안에 같이 놔두고 안고 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조금 용량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또 저의 꿀팁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산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트레킹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계좌이체 이런 거 없고요. 카드 결제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다 현찰밖에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박 6일을 간다고 하면 좀 현금이 예상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60만 원이라고 치면 6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조금 넉넉히 들고 가시는 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도 있고 갔는데 갑자기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 더 먹고 싶은데 못 먹을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넉넉하게 들고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MBC 이후에 한번 제가 몇 번 눈치를 본 적이 있었어요. 몸이 추워가지고 약간 진저 ALT를 먹고 싶었는데 진저 ALT를 먹으면 내일 내가 안 되겠다 돈이. 그래서 좀 그냥 따뜻한 물만 먹어야겠다 이랬던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밑에서 ATM에서 조금 생각보다 좀 넉넉한 현찰을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6일간 그 현찰을 다 쓰고 내려오시는 게 좀 좋은 추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이게 다녀와서 좀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하면 저는 사실 히말라야를 제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그냥 그런 막연한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안나푸르나를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잃었다는 게 사실 아직도 실감이 안 가고 제가 지금 다녀온 지 한 반년 정도 지났죠. 제가 다녀오고 난 뒤에 편집을 하면서 제가 갔었을 때 그게 다시 실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갔던 여행들 중에서 거의 단연 1등이라고 꼽을 정도로 가장 좋은 좀 뭔가 뜻깊었던 그런 여행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왜 히말라야를 한번 갔던 사람이 다시 히말라야를 찾냐라는 거를 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가 그때 올라갔었을 때만 해도 저는 1일차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난 다시는 안 온다. 나 이번에만 딱 참고 나는 이제 다시는 산은 안 오른다. 내가 왜 이걸 왔지?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롯지 같은 경우도 상태가 최악이잖아요. 거기가 완전 산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위스 같은 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팔은 그냥 자연에 버려지는 느낌입니다. 근데 그런 자연과 함께 하면서 5박 6일간 그런 걸 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당연히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 그때 힘들었던 게 잊혀져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편집을 할 때 그때 감정을 다시 이제 제가 봤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ABC 캠프 갈 때 그 울었던 그 장면이 사실 저는 편집본을 이제 올렸지만 저는 풀 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풀 버전을 보면서 그때가 되게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울컥거리더라고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진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때 날씨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MBC에서 마지막 코스인 ABC로 올라갈 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고 앞이 잘 안 보이고 좀 힘든 상태였는데 하필 딱 그 ABC 도착하기 직전에 그 모든 구름이 쫙 거치면서 그 앞에 있는 안나푸르나 봉우리가 보였던 거죠. 이제 거기에 사실 저는 왜 눈물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그게 엄청난 감격이었고 감동이었고 사실 그런 감정을 살면서 앞으로도 느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그런 여행이었고 아마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갈 수 있을까? 한 번 더 제 체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시 간다면 저는 EBC 에베레스트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긴 한데 모르겠네요. 언제 또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녀왔던 ABC 코스 히말라야 거기에 대한 팁들 그리고 간단한 좀 설명들을 좀 해본 것 같은데 좀 약간 워낙 지금 두서없이 얘기한 게 좀 없지 않아 있지만 혹시나 좀 보시고 좀 궁금한 게 있으시다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이게 갈 건데 이런 건 어떠냐 하면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대댓글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상 잭플리였고요. 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